어머니, 저 좀 재요. 좀 나가 계세요. 부모님 오실 거예요. 친정 부모님 오시니까 어머니는 밖에 나가 계세요. 며느리의 말,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났습니다. 영하 10도,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 따뜻한 조명, 들어갈 권리가 없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 저희는 안 먹어요. 화초를 키우면 지저분해요.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진명의 변경 동의서, 메모. 이 할머니 빨리 정리해야 편해져. 오늘 영하 10도에 쫓겨난 시어머니의 피 마르는 복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김말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아가 다가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친정 부모님 오시니까. 그래, 언제? 저녁 6시쯤요. 알았어. 저녁 준비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진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밖에 나가 계세요. 잠깐이니까. 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밖에? 네. 친정 부모님 오실 때만요. 왜? 그냥 불편하실까 봐요. 누가? 나? 아니요, 친정 부모님이요. 김말수는 며느리 서진아의 말이 농담이 아니란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아야, 이건. 어머니, 제발이요. 오늘만이요. 진아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5시 반이었습니다. 진아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진아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만요. 1시간만 있다 들어오세요. 말수는 현관 문턱 앞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기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밤하늘에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가 끊겼습니다. 집 안 와이파이에서 끊겼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수는 들어갈 권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집인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하 10도의 바람이 그녀의 귀를 태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밤을 홀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그날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이웃들 앞에서는 늘 허리를 숙이며 상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춥죠? 네, 그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정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목소리와 눈빛은 가차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명령조였습니다. 어머니,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시였습니다. 말수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이웃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말순 씨, 요즘 어때요? 그냥 지내요. 며느리 착하죠? 참 예의 바르던데. 네. 부러워요. 우리 며느리는 말도 안 해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말순 씨, 집에서 뭐 하세요? 그냥 집안일 좀 하고. 아, 그러세요? 며느리분이 그러시던데 말순 씨가 집에서 놀기만 하신다고. 뭐? 저 집 시어머니는 집에서 놀기만 한다더라고 하시던데요. 말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진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이웃들의 시선이 며느리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말순 씨, 좀 힘드시겠어요. 나이 드셨는데.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을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집에서 놀기만 하는 시어머니구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도움 청할 곳 없이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박태민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했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태민아, 얘기 좀 하자. 엄마, 나 피곤해. 나중에. 중요한 얘기야. 나중에요, 엄마.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안일을 모두 며느리에게 맡긴다는 죄책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눈을 감은 척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불편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의 권력에 힘을 더했습니다. 진아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치워주세요. 어머니, 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전화 중이에요. 어머니, 제 친구들 오는데 방에 계세요. 명령이 늘어났습니다. 무시가 심해졌습니다. 말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기 집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김치였습니다. 정성껏 담갔습니다. 진아야, 김치 담갔어. 맛있게 먹어. 진아는 김치통을 받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저희는 김치 안 먹어요. 뭐? 왜? 태민이가 요즘 김치 안 먹어요. 건강 관리한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웃한테 드릴게요. 말순이 김치를 담그면 진아는 저희는 김치 안 먹어요라며 통째로 이웃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옆집 아줌마에게 줬습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담그신 건데 저희는 안 먹어서요.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말수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베란다에 화초를 놓았습니다. 햇볕이 드는 베란다 구석에 화초를 키우려 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선인장, 다육이, 장미. 정성껏 물을 줬습니다. 햇빛을 쬐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초가 없었습니다. 진아야, 내 화초 어디 갔어? 아, 그거요? 버렸어요. 뭐? 왜? 지저분해 보여요. 지저분? 그게 무슨? 베란다 깔끔하게 쓰고 싶어요. 죄송해요. 진아는 지저분해 보여요라며 뽑아버렸습니다.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초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흙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주워 담았습니다. 다시 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상했습니다. 살릴 수 없었습니다.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태민아, 진아가 내 화초를 버렸어.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내가 키우던 건데. 엄마, 진아도 집 정리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래도, 엄마, 제발. 나 피곤해. 태민은 모른 척 혹은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항상 아내 편이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말수는 분노보다 허망함이 커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지? 생각했습니다.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뭐지? 자기 존재가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이대로 늙지 않겠다는 작은 각성이 싹 텄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작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아가 또 친정 부모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친정 부모님 오세요. 알았어. 밖에 나가 계실 거죠?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알았다고. 또 쫓겨났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또 쫓겨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추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밖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집 정리를 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잡동사니가 많았습니다. 정리하다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류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파일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말순 명의로 된 서류가 꽂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명의 변경 동의서, 말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 찍을 곳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진아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묻어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작은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빨리 정리해야 편해져. 글씨였습니다. 진아의 글씨였습니다. 말수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리? 나를 정리한다고? 집 명의를 바꾸려고? 쫓겨난 이유가 집을 빼앗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친정 부모 올 때 쫓아낸 것, 김치 버린 것, 화초 뽑아버린 것, 모든 무시와 모욕, 다 계획이었습니다. 말순을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집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꼼꼼히 봤습니다.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이었습니다. 현재 소유주 김말순, 변경 예정 소유주 서진아. 내 동의도 없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분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어. 이게 증거야.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습니다. 포스트잇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들킨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진아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저녁 준비됐어요? 응, 했어. 말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티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다음 날 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 동의 없이 만들어진 서류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봤습니다. 꼼꼼히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정말요? 네. 진명의 변경은 소유주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 집은 안전한 거죠? 네, 안전합니다.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요? 네. 사기 시도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말수는 일단 신고는 보류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신고하면 진아는 끝이야. 하지만 아들 태민은 어떻게 되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말수나 요즘 어때? 응, 그냥 지내. 너 며느리 친정 아버지 사업한다며? 응, 그런 것 같아. 그거 요즘 안 좋대. 부도 났다는 소문 있어. 뭐? 그리고 며느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친정 식구 사업체의 부도 소식도 들었습니다. 진짜? 응. 내 친구가 그 업계 사람인데 곧 망한대. 말수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노린 거구나. 자기 친정이 망하니까 내 집이 필요했던 거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말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집은 이미 20년 전 남편 사망 후부터 말순 단독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집이었습니다. 온전히 말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아를 멈춰야 해. 완전히 멈춰야 해. 생각했습니다. 말수는 태민의 회사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태민은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인맥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게 뻔했습니다. 대신 태민의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장님, 저 태민 어머니예요. 아, 어머님. 오래간만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증거도 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부장은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며느리 친정 사업체 있잖아요.
거기 협력 끊어주실 수 있나요? 부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거기랑 거래하는데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수는 오래된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 중에는 사업가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업자, 식당 주인, 유통업자 모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진아 친정이 우리한테 거래 요청하면 거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순 씨.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은 말순을 도왔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며칠 후 진아 친정 아버지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아 아버지입니다. 네, 알아요. 혹시 태민이 회사 쪽에 부탁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부탁이요? 저희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거래처 좀 연결해 주시면. 진아 친정 아버지가 손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협조할 수 없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우리는 도울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아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지? 며칠 후 진아 친정 사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태민 회사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웃 사업가들도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진아 아버지는 급해졌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이 정말 위기예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요? 가족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네.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말수는 저녁 식탁에 일부러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아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태민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오세요? 진아는 짜증을 냈습니다. 태민은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불편했습니다. 왜 늦으셨어요? 진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말수는 잔잔히 웃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진아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진명의 변경 동의서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서류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그날 나가 있으라던 집 내 명이란 거 알고 있었지?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진아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서류를 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만든 거야. 우리 집 명,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뭐? 태민은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아야, 이게 사실이야?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포스트잇 봐. 이 할머니 빨리 정리해야 편해져. 태민은 포스트잇을 봤습니다. 진아의 글씨였습니다. 진아,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야? 침묵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너희들 나를 내보낼 권리는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남편이 남긴 집이야. 어머니, 20년 전부터 내 명의였어. 단독 명의. 어머니, 저는 진아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닥쳐. 말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 부모 온다고 나를 영하 10도에 쫓아냈지. 김치 담그면 버렸지. 화초 키우면 뽑아버렸지.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 이웃들한테 말하고 다녔지. 진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아야, 그게 다 사실이야?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으로 끝나? 태미는 화가 났습니다.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 정말로? 대답해. 네. 진아는 인정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말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뭐려? 너희가 이 집에 남을지 나갈지. 엄마,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 다시는. 말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는 태민과 진아만 남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아의 전화였습니다. 진아 친정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진아야, 큰일 났어. 진아 어머니였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거래처가 다 끊어졌어. 뭐? 다음 날 진아 친정은 손 벌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아는 당황했습니다.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회사에서 거래 좀 연결해줘. 태민은 망설였습니다. 진아야, 나도 지금 회사에서 입장이 안 좋아. 왜? 장인어른 회사랑 거래 끊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누가? 위에서. 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진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모르겠어. 그냥 회사 방침이래.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경제력을 이용해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던 현실이 무너졌습니다. 진아의 친정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거래처 없이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아 아버지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진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태민은 진아에게 물었습니다. 태민도 충격에 빠져 진아에게 물었습니다. 진짜로 어머니를 밖에 내보냈어? 그건 진아는 변명했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그냥 친정 부모님이 불편하실까봐. 오해? 영하 10도에 밖에 내보내놓고 오해야? 태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명에 바꾸려고 한 것도 오해야? 그건 아빠가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엄마 집을 뺏으려고 한 거야?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 너 실망했어. 여보,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태민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진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결정했습니다. 집의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소득 흐름도 만들었습니다. 방 하나를 새놓았습니다. 월세로 새놓았습니다. 대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생겼습니다. 적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부탁하거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마음도 독립했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다시 12월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같은 자리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마당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영하 10도였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현관 안에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집 안에 있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진아였습니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진아는 현관 밖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었지만 추워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말수는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진아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아는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말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진아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계속 떨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자기가 그날 겪었던 것, 영하 10도에 쫓겨났던 그날, 진아가 지금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집안엔 따뜻한 난로가 있었습니다. 묵직한 침묵만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억나? 네. 영하 10도였어. 나를 밖에 내보냈지. 죄송합니다. 1시간이 아니었어. 2시간이었어. 나는 벤치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네. 그게 내가 느낀 기분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말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열었습니다. 들어와. 네. 들어오라고. 진아는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거실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 있게 했습니다. 여기 서 있어. 네. 말수는 거실로 갔습니다.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아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난로 열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진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복수는 소리치지 않아도 온도가 달랐습니다. 따뜻함과 추위, 안과 밖, 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서 당당했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진명의 변경 동의서, 메모. 이 할머니 빨리 정리해야 편해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0년 전부터 단독 명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 회사 인맥 동원, 이웃들 도움 요청, 친정 사업 거래 중단. 우리 집은 협조할 수 없습니다. 식탁에 서류 올림. 그날 나가 있으라던지 내 명의란 거 알고 있었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들 나를 내보낼 권리는 없었어. 친정 파산, 남편 실망, 눈 내린 아침, 현관안, 따뜻한 난로, 현관 밖, 떨고 있는 며느리. 복수는 소리치지 않아도 온도가 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